벙어리랑 결혼하다니 인생 완전히 망했네? 결혼식장 뒤편에서 들려온 친척의 목소리가 이서연의 귀를 찔렀습니다. 27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서연에게 결혼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신랑 민준호는 35살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서연 옆에 서 있었어요. 저 남자 진짜 벙어리래. 5년 전부터 말을 못한대. 또 다른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아니면 엄마를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김영희 씨는 55살 갑자기 급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2억, 서연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 중매쟁이가 나타났어요. 벙어리 남자가 있는데 결혼만 하면 수술비를 대주겠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식장은 초라했습니다. 20명 남짓한 하객들 중 준호 쪽에서는 나이 든 여자 2명만 왔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와 시누이 민지혜 씨였죠. 우리 아들이 말은 못해도 착하거든. 잘 모셔. 순자 씨가 서연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보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주례가 형식적인 말을 늘어놓는 동안 서연의 귀에는 친척들의 수군거림만 맴돌았습니다. 불쌍하게 효녀 노릇하다가 인생 망쳤네. 벙어리 남편 모시고 어떻게 살려고. 서연은 옆에 서 있는 준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에 입맞춤을 해주세요. 주례의 말에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형식적으로 입술을 맞췄어요.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동정 섞인 박수처럼 들렸거든요. 경기도 포천시로 향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은 좀 낡았어. 화려한 거 기대하지 마. 순자 씨가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도착한 집을 보고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금이 간 벽. 20년은 된 듯한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서연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대체 이 결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엄마를 살리기 위한 거래였을까요? 아니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저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연과 준호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낡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곰팡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누런 얼룩이 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27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딸이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는 서연을 혼자 키웠습니다. 아빠는 서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서연에게 엄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짐은 2층 작은 방에 풀어. 준호 방은 따로 있으니까. 시어머니 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따로요? 저희 신혼부부인데요. 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혼부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받고 온 며느리 주제에 무슨 신혼이야.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있던 시누이 지혜 씨가 낄낄거렸어요. 언니, 설마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죠. 2층 다락방은 더 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손님 대접할 생각 없으니까. 순자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순자 씨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밥 차려. 부엌은 더 가관이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먼저 설거지부터 하고 밥해. 우리는 7시에 먹으니까 서둘러. 서연은 1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이것뿐이야? 순자 씨가 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뭐가 있는지 몰라서요. 처음이면 물어보든가. 진짜 쓸모없네. 지혜 씨가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우 아침 차려야지. 그리고 집 청소, 빨래 다 내가 해.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도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순자 씨가 비웃었어요. 취업? 벙어리 아들한테 시집 온 주제에 무슨 취업이야. 내일은 집안일이야. 밤 10시 서연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우니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신혼 첫날 밤이라니.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움직이지? 서연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은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순자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5시 정각에 일어나라고 했잖아. 서연은 서둘러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으니 7시였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순자 씨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우리 돈 주고 데려온 거 아까워서 어떡하니? 지혜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준우는 계속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순자 씨가 서연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이야. 다 끝내야 저녁 먹을 수 있어.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 화단 정리, 창문 닫기. 끝도 없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오늘 다 하라고요? 당연하지. 넌 여기서 일하려고 온 거잖아. 지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순자 씨와 지혜 씨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시내 나갔다 올 거야. 저녁 7시까지 돌아올 테니까 밥 준비해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부엌, 화장실, 계단까지 닦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겨우 청소가 끝났어요. 이어서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는 고장나서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오후 2시였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서연은 자기 돈을 보태서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5시였습니다.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등어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7시 정각에 순자 씨와 지혜 씨가 돌아왔어요. 밥은 다 됐어? 순자 씨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고등어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비린내가 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경험이 없으면 배우든가. 정말 답답하네. 지혜 씨가 젓가락을 던졌습니다. 준우는 그래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준우가 미웠어요. 한마디만 해줘도 되잖아. 아니, 못하는구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있잖아요. 우리 오빠 진짜 불쌍해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언니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야 했잖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접시가 깨질 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다락방에서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하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준호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딱 리듬감 있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벙어리인데 컴퓨터를 하나? 서연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준호가 화장실로 가는 사이 서연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순자 씨와 지혜 씨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국이 싱겁네. 빨래가 덜 말랐어. 방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서연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준호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했어요. 자정이 넘으면 방에서 나와 서재처럼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늘 잠겨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순자 씨와 지혜 씨가 친척 집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녁 늦게 올 거야. 밥은 알아서 먹어.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복도를 지나가다 그 잠긴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역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 위쪽 선반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었어요. 딸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손을 떨며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방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영어로 된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의학 서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졸업장, 외과 전문의 자격증, 그리고 사진들. 사진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준호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유명해 보이는 외국인 의사들이 있었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노트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어요. 의학 논문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를 봤어요. 어제 날짜였습니다. 벙어리가 의사였다고? 너무 많은 의문이 밀려왔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청소하다가 우연히.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서연에게 내밀었어요.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이 방에 대해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당신 정체가 뭐예요? 준호가 다시 적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하지만 알아야겠다면 말할게요. 준호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외과 전문이었죠.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수술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했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심리적 실어증이에요.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연은 숨을 죽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왔고 세상과 단절했어요. 하지만 의학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수술할 날을 대비해서요. 서연은 준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깊은 상처를 가진 의사로 보였습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준호가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요했어요. 그리고 당신 엄마 병도 이유였어요. 제가 그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엄마 병을 알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에 의료 기록을 봤어요. 전문가로서 판단했죠. 그럼 당신이 수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5년 동안 메스를 잡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좋은 의사를 추천할 수는 있어요. 준호가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어머니와 지혜가 당신한테 심하게 대하는 거 알아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못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죄송해요. 준호의 눈빛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약간 화가 풀렸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편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적었습니다. 일단 당신 엄마 수술이 먼저예요. 제 후배한테 연락할게요. 그리고 어머니와 지혜한테는 계속 비밀로 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적었습니다. 못해요. 진짜로요.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서연은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적었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합병증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앞당겨야 하는데 수술비가 3억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노트에 적어서 보여줬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위험해요. 수술비가 2억 더 필요한데 저한텐 돈이 없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순자 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엄마 수술비가 더 필요해요. 2억만 더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갚을게요. 순자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억? 우리가 뭐 은행이야? 이미 2억이나 줬는데 더 달라고? 제발이요. 엄마가 위험해요. 지혜 씨가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봉이에요? 순자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더 줄 돈 없어. 서연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에요. 뭐든 하겠어요. 이미 너는 여기서 평생 일하기로 한 거야. 추가로 줄 돈은 없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노트를 건넸어요. 제가 후배한테 연락할게요. 수술비 줄일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노트를 보여줬어요. 제 후배가 도와주겠대요. 무료로 수술해준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술에 참여해야 해요. 서연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신이요? 하지만 5년 만인데 괜찮을까요? 준호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서연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연락하고 수술 일정을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서연은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수술 준비 중이세요. 보호자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엄마 병실로 먼저 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서연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으세요. 곧 수술실로 엄마가 이송되었어요. 서연은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수술은 5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대기실에는 서연 혼자였습니다. 4시간째 되었을 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호 박사님이 수술하신다면서요? 정말요? 5년 만에 복귀하신 거래요. 전설적인 외과이셨는데.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준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동안 수술 안 하셨대요? 사고 때문이래요. 트라우마가 있으셨다던데.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먼저 나온 사람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 딸입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민 박사님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있었는데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준호를 축하했어요. 민 박사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역시 실력은 안 사라지는군요. 준호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당연한 일했어요. 어머님 곧 깨어나실 거예요.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실에서 엄마가 깨어났을 때 서연은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수술 잘 됐나 보네.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수술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걸요.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서연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준호가 적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민준호 박사님이래. 서연은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준호가 의료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노트에 적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의사들이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존경과 경애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민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나이 든 의사가 인사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준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서연은 따라갔어요. 사무실에는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였는데 인자해 보였어요. 환자 딸이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원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술비 관련해서요. 확인해보니 전액 면제됐더라고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액이요? 네, 민준호 박사님 요청이었습니다.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신다고요.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없는데요.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박사님은 하버드 출신 외과 전문의세요. 연봉도 억 단위였죠. 설마 모르셨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 단위요? 네, 해외 학회 초청도 많이 받으셨고요. 의료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시죠.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준호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다가가서 물었어요. 수술비 당신이 냈다면서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준호가 적었습니다. 제게 아직 돈이 좀 있어요. 의사 시절 모아둔 거요.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돈을 모르세요. 사고 이후 제가 모든 걸 숨겼거든요. 왜요? 어머니와 지혜가 돈을 알면 제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척하고 있어요.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 엄마 수술비도 제가 처음부터 낼 생각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준호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적었습니다. 처음엔 거래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밤 집에서 이야기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설렜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순자 씨와 지혜 씨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서재로 데려갔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25살에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어요.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읽었습니다. 30살에 서울대병원 최연소 과장이 됐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런데 5년 전 그날이 왔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7살 아이였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죠. 부모님은 저를 믿고 수술을 맡기셨어요. 준호가 잠시 멈췄다 계속 적었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출혈이 생겼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수술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제 손 안에서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소리를 잃었어요. 아이 부모님한테 사과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적었습니다. 의사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이곳으로 왔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습니다. 어머니와 지혜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가난하게 살면서 속죄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럼 왜 저랑 결혼한 거예요? 당신 엄마 병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살리지 못한 아이 대신 당신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환자를 살렸습니다. 트라우마를 이겨낸 거예요. 서연은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도 서연을 안았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놓아주며 다시 노트에 적었어요.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 이제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엔 거래였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한 거예요?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겁니다. 서연은 울면서 웃었어요. 당신 목소리 들리는구나.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순자 씨와 지혜 씨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혜야. 할 말이 있어. 순자 씨와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말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의사였다는 것, 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까지요. 순자 씨와 지혜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지혜가 서연한테 한 행동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집 나갈 거예요. 순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서연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드릴게요. 순자 씨와 지혜 씨는 할 수 없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 지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사 갈까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서울에 새 아파트를 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엄마도 퇴원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서연아, 이 집 너무 좋다. 엄마가 거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원장이 직접 부탁했거든요. 민 박사님, 꼭 돌아와 주세요. 준호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근무할게요. 나머지는 가족과 보내고 싶어요. 원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준호의 첫 출근 날 병원은 난리가 났어요. 전설이 돌아왔어. 의료진들이 환영했습니다.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환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은 집에서 엄마를 돌보며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준호는 서연을 응원했어요. 당신 꿈 이루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은 몇 군데 면접을 받고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준호야, 나 합격했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와, 이거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의사가 손재주는 있잖아요. 세 사람은 행복하게 식사를 했어요. 준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서연 씨 취업 축하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자고. 몇 달 후 순자 씨와 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순자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언니 용서해줘.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최우수 의사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아내 서연의 덕분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전 여기 설 수 없었어요. 객석의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도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승진 후보에 올랐어요. 어느 주말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 씨, 준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식 올려요. 이번엔 제대로.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준호가 반지를 서연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난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했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어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돌아와서 두 사람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환자들을 살리고 서연은 일에서 성과를 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인생은 계속될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서연과 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벙어리 남편에게 시집갔던 서연,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말을 잃었던 의사 준호.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치유받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